여러분,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부동산 세금 폭탄에 대해서 해주겠다 풀어주겠다 낮춰주겠다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요 전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거예요. 종부세 특별공제는 명백한 부자 감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할 당시에는요 다급하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게 특별공제를 뭐 동의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념 정치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이런 이념 정치로 갈라치기를 할까요? 부자가 죄인입니까? 부자는요 엄청나게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2세한테 넘겨줘서 부자를 만들어줬다. 뭐 그것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일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참 많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들에게 부자라는 어떤 올가미를 씌워서 정치의 어떤 쉽게 말하면 타도 대상으로 만든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 말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 중에 이념으로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나 그런 거 있죠. 그죠? 베네수엘라 저기도 있습니다. 저기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지 1980년대 학생운동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 1주택자 11억 원 기본공제를 한시적으로 말입니다. 올해에 한해서 14억까지 기본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에 한해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으로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또한 고령 장기 보유한 사람 1주택자 납부 유예하는 거 말입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납부를 좀 유예해 주는 거. 안 그래도 지금 세금 폭탄 때문에 힘들잖아요. 좀 유예해 달라 이거죠. 게다가 1주택자 특례가 있죠.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2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 또한 지방의 저가주택들 상속주택들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거. 이거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민주당도 다 동의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또 부자 감세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참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하고 마음이 싹 달라진 거예요. 참 이런 게 정치인가요? 이런 게 정치인가요? 여반장처럼 이렇게 소신을 휙휙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이념 정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신뢰라는 게 완전히 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신뢰가 말 바꾸기처럼 여반장처럼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사회겠습니까? 후진국도 한참 후진국이죠.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종부세를 깎아주고 안 깎아주고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집 한 채 있고요. 집 한 채 저는 14억으로 해주더라도 뭐 감면이 되는 대상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냅니다. 내만 되는데 문제는 말을 이렇게 자꾸 바꾸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한다는 자체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임기영 변으로 그때그때 바꾼다는 게 참 창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1주택자만 하더라도 대상자가 21만 4천 명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10만 명이나 되고요. 1주택자와 비교적 낮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12만 8천 명, 부부 공동명의자 말입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 양도세 납부하는 사람들, 고령자나 장기보유 유해자가 8만 4천 명이에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4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4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결국 말입니다. 민주당의 말 바꾸기 한 번에 지금 다 초토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이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는 여러분 이념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전 세계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념에 얽매여서 뭐 미군 타도까지 나오고 미군 박살내자까지 나오니 이게 뭐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주택자들 말입니다. 실제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 한 푼이 요즘은 아쉽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4억 9천만 원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 만약에 특별공제가 된다면 3억 원을 도입하게 돼서 11억에서 14억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액 배율 60%로 가정을 합니다. 60%.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60%에다가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통과하면 13만 2천 원을 내만 되지만 이 통과가 안 되면요 94만 원을 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8억 6천만 원일 경우에는요 법 통과가 되면 한 채일 때예요 69만 4천 원이지만 통과가 불발되면요 257만 2천 원이에요.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을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 입장에서 257만 2천 원 내기가 쉽습니까? 게다가 집값이라는 게 서울의 강남 쪽에는요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공시가격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내려가니까 이제 공시가격도 내려가야 되는데 공시가격은 안 내려갑니다. 내년에는 가서 내려갑니다. 세금은 올해 공시가격대로 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참 공영 여당의 어떤 횡포가 앞으로 굉장히 심해지겠구나. 게다가 지금 여당은 질이 멸렬합니다. 뭐 여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당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바로 갈란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빛을 발할란지 참 모르겠습니다. 정책 대안을 내만 뭐해요. 민주당에 가로막혀서 도대체 할 수가 없는데요.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여당이 그나마 좀 살아있어야지 협치를 만들어내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여당까지 이렇게 되니까 참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결국 말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요. 1주택자들 입장에서 뭐 집값 올란 만큼 세금 엄청나게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2020년으로 돌아가서 세금을 낸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념을 버리고 말입니다. 진짜 은퇴한 국민들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